공생의 기술 챕터 5 마음이 가진 세 가지 보물.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운 창조력이 있다. 플라세보는 그 힘의 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제한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내면에는 마음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자들이 있다. 바로 공감 능력과 양심, 성찰의 힘이다. 마음이 가진 이 세 가지 특성은 우리가 에고의 한계를 넘어 공생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공감 능력,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슬픔, 고통스러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공명하여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입장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 한다. 길을 걷다 누군가가 장애물에 세게 부딪히거나 빙판에 미끄러져 엉덩방울을 찢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 마치 내가 부딪히고 넘어진 것처럼 몸을 움찔하거나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이 주제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같은 결론에 이른다. 스스로가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하는 뇌의 영역과 타인이 통증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의 작용이라 말한다. 그리고 거울신경이 공감 능력의 신경학적 기반일 것으로 추측한다. 정말로 거울신경이 공감 능력의 근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 능력이 과연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뇌가 관찰하는 타인의 감정과 감각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공감 능력은 학습을 더해 더 향상되고 개발될 수 있지만 원래 우리 뇌에 내재해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동물이나 심지어 뇌와 같은 형태의 신경망이 없는 식물도 공감 반응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떼지어 사냥하던 사자 무리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새끼 임팔라를 공격하기보다 다른 사자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원숭이가 사슴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내 가까이 오는 표범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공감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공감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체가 지닌 기본적인 생명 감각에 가까운 듯하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 감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다. 인류 사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계를 아울러 공생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감 능력의 폭과 취할 수 있는 행동 범위에서는 인간이 다른 식물과 비할 바가 아니다. 동식물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반대편 대륙에 사는 다른 동식물의 상태를 느끼고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는 달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존재로 확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이 우리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 많은 음료수 가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공감 능력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 텍사스 A&M 대학 해양생물연구팀이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숨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바다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다. 바다거북의 콧구멍에 뭔가 박힌 것을 보고 그것을 빼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벌어진 입에서는 연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뺏어보니 그것은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늘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였다. 버려진 빨대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거북의 콧구멍에 박힌 것이다. 이 영상은
단시간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하는 캠페인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해롭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바다 거북과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를 빼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지적인 이해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느끼면 달라진다. 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목에서 갈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지식이 아닌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지적인 이해와 정서적 공감의 차이이다. 이 바다거북이 이야기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듯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있기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일처럼 여기며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옆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저절로 손을 뻗게 되고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이 있으면 다가가 살펴보게 된다.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데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에 달려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타인, 동식물, 산, 강, 바다, 하늘을 자신처럼 느끼면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보호하고 치유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공감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공감 능력이 더 깊어지면 자비심으로 나타난다. 자비심은 동정심과 다르다. 동정심은 내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의식의 뿌리를 두지만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과 공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아픔을 공감하기에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행복할 때는 누가 내 행복을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슬픔이나 고통은 다르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많다. 공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은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이다. 공감을 느끼는 것은 자비심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 마음을 알아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껴본 경험은 비록 단 한 번일지라도 깊은 흔적을 남긴다. 상대방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삶의 고통을 참음을 안 하고 그래서 살만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공감 능력의 힘이고 자비심의 힘이다. 그 힘이 우리 마음을 연결해주고 위로와 힘을 주며 상처를 치유해준다. 양심, 진실을 향한 의지. 공감에 솟는 자비심과 함께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다. 진실을 선택하면 개인적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진실한 쪽에 서는 것일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양심은 인간의 기본 속성처럼 보이는 이기적 태도나 자기 중심적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심이 본능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이다. 혈통이나 교육 수준, 생활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와 다르다.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이며 사회와 문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양심은 절대적이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양심은 대단한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다. 양심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고 진실을 향한 의지이며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바르게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순수함, 밝은 빛이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심은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목소리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양심을 따르는 데는 많은 논리나 설명이 필요치 않다. 복잡한 논리나 장황한 설명은 양심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 필요하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손실일지라도 진실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에고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타적이고 창조적인 위대한 행동을 용감하고 대담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에고는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기에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특별히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위대함은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절대적인 진실함과 그 진실함의 표현인 양심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덕이다. 성찰의 힘. 나는 누구인가 묻는 마음. 우리가 양심과 자비심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진 성찰의 힘 혹은 자각력 덕분이다. 이는 마음의 본래 능력으로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비워졌을 때 잘 발휘되는 능력이다. 지금 당신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옆에 종이와 펜이 있으면 적어보는 것도 좋다. 이 질문을 받고 내면을 관찰했을 때 무엇을 알아차렸는가? 평소에는 원하지 않아도 늘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가득한데 막상 관찰하려니 이상하게 적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찰하는 의식은 생각을 침묵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억지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안의 생각이나 느낌은 뭐지? 하면서 바라보자. 그때 당신은 문득 텅 비어있는 의식의 공간을 만날 것이다. 물론 생각을 찾느라 이 비어있음에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마음의 존재를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경험한다. 유리벽을 설치할 때 혹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부딪힐까봐 유리주의라고 써둔다. 유리가 너무 맑으면 유리만으로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못하기에 경고문으로 유리의 존재를 알린다. 우리 마음 또한 그렇다. 거의 언제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마음을 인지하고 경험하다 보니 생각과 감정이 곧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찰하면 생각과 감정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사라져 버린다. 생각과 감정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만져지지도 않고 형체도 냄새도 없고 경계가 없어 크다 작다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것. 심지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남는다. 그것이 마음, 순수한 의식이다. 이처럼 투명하고 열린 마음은 자신의 관념이나 욕구, 감정에 왜곡되지 않은 사물의 본질, 참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도 마음이 가진 성찰 능력 때문이다. 성찰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하고 삶을 통해 끊임없이 답을 구하게 한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영적인 스승들처럼 성찰의 힘이 큰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찰을 통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자각과 통찰을 얻는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로 얻은 자각을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며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